60대 이상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 자가관리법, 방치하면 터집니다. 60대 이상 남성 여러분, 혹시 나이 탈이겠거니 하며 불편함을 참고 계신가요? 전립선, 더 이상 방치하면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관리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강남에서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돌봐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상담해 오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대여섯 번씩 깨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아침에 발기는커녕 아무런 느낌조차 없어 낙담하시는 분들, 찔끔찔끔 새는 소변 때문에 좋아하시던 등산이나 경로당 발길도 끊으신 분들을 매일같이 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민감하고 남사스러워 어디 가서 속 시원히 털어놓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기 건강한 삶에 대한 정보가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대부분 피상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이는 드물죠. 오늘 이 글은 지난 30년간 제 진료실을 찾았던 수백 명의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와 제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를 병원이나 약물, 수술 없이 집에서 스스로 간단하게 해결해낸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것 하나만 꾸준히 실천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개운하게 주무시는 방법, 아침에 눈 떴을 때 다시 활력을 느끼는 법, 멀어졌던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법, 지금 이 글을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병원이나 수술 대신 당신의 손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 남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노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2번 이상 다녀오셨습니까?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다 봤다 싶어도 방울방울 떨어져 속옷을 적시곤 합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런 기척 없이 조용해서 덜컥 겁이 나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것은 절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들면 다 그래라며 무시하고 지나치신다는 겁니다. 창피하거나 누구에게 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병원 침대에 누워 뒤늦게 후회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세 박철민 어르신은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시다가 새벽에 어두운 곳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만 700만 원이 넘었고 재활에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저 소변이 잦고 시원찮았던 것이 수백만 원의 병원비와 고통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또 다른 70대 환자분은 속옷이 늘 축축해서 외출할 엄두가 안 난다며 매일같이 나가시던 동네 노인정 출입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기분은 점점 가라앉고 밤엔 잠을 설치니 건강 전체가 무너져 내렸죠. 경로당에서 즐기시던 장기나 바둑도 옛말이 되었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 문제, 아침에 활력이 없다는 것, 아내와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남성 호르몬 저하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속 순환과 전립선 기능의 문제입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아예 시도조차 어렵다는 한탄만 늘어갑니다. 그것이 지금 수많은 60세 이상 대한민국 남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전립선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나중에는 사회생활과 부부 관계까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문제를 방치하면 약을 평생 달고 살거나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전립선 수술 비용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회복 기간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기력은 더 떨어지고 삶의 의욕은 바닥을 치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전체를 바꿔버리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나의 탓,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단 5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이런 변화는 몸의 시스템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그저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정액은 만들어지면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흐름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죠. 전립선은 마치 물길이 막힌 강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전립선 내에 정체되면 그 안에서 찌꺼기처럼 고이고 만성적인 염증, 부종, 압박을 유발합니다. 결국 전립선은 비대해지고 그 압박으로 인해 소변길, 요도까지 눌려버리는 겁니다. 마치 잘 흐르던 개울에 돌덩이가 쌓여 물길이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 사실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액을 규칙적으로 배출한 중장년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전립선 관련 질환 발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또한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배출 습관을 가진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정액이 계속 생성되고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작은 불편함의 원인이자 통증의 시작이며 남성으로서의 자존감 붕괴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정액을 꼭 배출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예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포기부터 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그런 건 다 부질없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전립선은 정직한 기관입니다. 배출하지 않으면 부담을 느끼고 막히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소변 문제고 발기력 저하이며 결국 남자로서의 자신감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기 위로, 즉 자유는 결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아령을 들고 근력 운동을 하듯이 우리 몸 아래쪽 전립선이라는 중요한 기관도 적절한 자극과 배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듯 몸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미국 비뇨기과학회 AUA는 물론 대한비뇨의학회를 포함한 전 세계 유수의 의학계 다수 연구에서 정기적인 자위가 전립선 기능 유지 및 전립선암 예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의학기관들이 이것을 건강관리 루틴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책이다. 창피하다. 이제 그럴 나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억누릅니다. 그러면서 쌓이는 것은 배출되지 못한 정액과 그로 인한 전립선의 염증, 그리고 불편함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액은 저장용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설계된 우리 몸의 소중한 물질입니다. 그 흐름이 멈추는 순간, 염증과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사시는 73세 김영감님은 처음 자위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원장 양반. 그런 망측한 짓을 이 나이에 왜 한단 말이오? 라고 펄쩍 뛰셨던 분이죠. 그런데 제가 어르신, 이건 망측한 게 아니라 전립선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번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딱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듯이요. 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그분은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원장, 이거 정말 신통하네. 그 어떤 보약보다 낫구먼. 이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아. 그리고 아침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예전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걸 보고 내가 다 놀랐다니까. 집사람도 요즘 내가 얼굴 좋아졌다고 하대.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전립선 건강법의 첫 시작은 그저 나 스스로를 위해 부드럽게 자극하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시하고 꺼리기만 했던 것을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몸에 좋은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과 같은 건강 관리의 일환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전립선 건강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당신의 몸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면 오늘 이 글을 읽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자신에게 정말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실제 처방하고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1.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샤워 후 몸이 따뜻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해지고 근육도 부드럽게 풀려 있어 전립선까지 자극이 잘 전달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고 따뜻한 유자차나 생강차 한 잔으로 몸을 데운 뒤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안방이나 욕실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마친 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공간에서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한 환경입니다. 3.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편안히 누워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파에 반쯤 기대어 앉은 자세도 무난합니다. 목욕 의자에 앉아 샤워 후 바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핵심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4. 자극하는 방법,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드러운 시작, 마치 운동 전 준비 운동처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강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성기 전체를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에서 아래로 혹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시간을 들여 충분히 최소 10분 정도는 꾸준히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성기 끝부분만이 아니라 성기 뿌리 부분과 해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해주세요. 전립선은 성기 끝이 아니라 몸 안쪽, 해음부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이 해음부를 지그시 눌러주거나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에 효과적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멈춤과 다시 시작의 기술. 사정감이 느껴지기 직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자극을 시작하는 것을 2, 3회 반복해보세요. 이는 마치 케겔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주어 전립선 주변 근육과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윤활제 사용은 필수.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마찰하면 오히려 상처가 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 무향, 무색소 추천, 자극 없는 천연 식물성 오일,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약간을 사용하세요. 바디로션이나 비누는 화학 성분으로 인해 피부 자극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주 2, 3회.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보는 홍삼처럼 생각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색하고 낯섭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건강관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딱 2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조금 더 시원해지는 느낌이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2달이 지나면 아침에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자위가 아니라 유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전립선 셀프 케어 루틴입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전립선 건강법, 그 효과는 단지 소변이 시원해지고 아침에 활력이 돌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몸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놀라운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정액은 단순히 생식 기능에만 관여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액을 구성하는 여러 생화학적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혈관, 신경, 호르몬 시스템을 미세하게 자극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배출은 그 자체로 몸 전체의 순환이라는 엔진의 시동을 거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고여있던 샘물이 다시 맑게 솟아나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이만식 어르신은 10년 넘게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허리가 뻐근해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좋아하시던 공원 산책도 힘들어하셨죠. 그런데 이 전립선 자가 건강법을 시작하고 2개월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몸이 한결 가뿐합니다. 허리 통증도 훨씬 덜하고요. 예전엔 엄두도 못 냈던 북한산 둘레길도 지난 주말에 아들놈이랑 다녀왔습니다. 하루가 덜 피곤해요. 예,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심장이 젊어집니다. 정액 배출은 단순히 빼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아주 강력한 생리적 자극입니다. 전립선과 그 주변부가 자극되면 골반 주변 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이것은 심장이 더 효과적으로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보내도록 돕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뻑뻑했던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하고 페달을 힘차게 밟는 것과 같습니다. 몸 전체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전립선 주변 혈류 개선은 다리 저림이나 하체 부종과 같은 노화 관련 순환 장애 증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골반 혈류 개선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18%까지 낮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장에서 더 강력하게 혈액이 순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모든 세포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조직과 기관도 더 건강해지고 이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정액이 배출될 때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항우울제이자 자신감을 높여주는 천연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기분 전환 효과죠. 최근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적 만족, 자기 위로 포함, 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최대 2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와 노년기 우울감 문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상쾌함,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지 않는 여유.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실제적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끔씩 찜질방에 가서 뜨끈하게 땀을 빼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셋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정액이 체내에 오래 정체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배출되면 몸 안의 림프순환도 훨씬 원활해지고 염증 유발 물질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면역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정액 배출은 백혈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집안의 묵은 먼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니 자연히 면역체계도 부담을 덜고 제 기능을 잘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줄어드니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지 않고 맑아요. 이것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뇌 기능까지 향상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노인 의학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전립선 자극이 노인들의 수면 패턴을 개선시키고 깊은 잠, 서파 수면의 비율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잠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정액 배출 과정은 본능적으로 항문 괄약근, 회음부 근육,
그리고 골반 바닥을 지탱하는 골반저근을 수축시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는 요실금 예방 및 개선, 만성적인 허리 통증 완화, 하체 혈액순환 문제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골반저근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하체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돕고, 이는 다시 전신 순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잎이 무성하듯, 우리 몸의 중심부인 골반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전립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뇌가, 허리가, 그리고 삶 전체가 젊어지는 습관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법은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액 배출이라는 이 작은 행위가 전신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성의 국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인생 전체의 활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간단한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글을 보시고 에이, 뭐 안 한다고 당장 큰일이야 나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나중에 하지 뭐 하며 방치했던 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목동에 사시던 73세 김용태 어르신.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소변만 좀 시원하게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소변 볼 때마다 아랫배가 뻐근하고 최근에는 피가 조금씩 섞여 나오는 것 같아 걱정돼서요. 검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전립선암 2기였습니다.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전립선과 암 조직이 방광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고 결국 전립선 전체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도 무척 힘드셨고 평생 소변 조절 문제와 남성 기능 상실이라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방치하다가 결국 수술대 위에 누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로 당신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살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큰 결심이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일도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눈치를 볼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내 손끝으로 내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다시 살리는 일. 그것이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다 읽고 창을 닫으면서 그래,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평생 안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이란 없습니다. 건강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마치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빛에서 주름진 손에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 다시 한번 활기찬 삶을 되찾고 싶다는 열망을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글이 마치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오늘 밤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뭔가 좀 다른데 그 작은 느낌, 그 순간 당신의 몸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